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절의 병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절의 기운을 알아야 돼요. 추절의 병략이라면 먼저 추절의 기운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절이란 한하고 조한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하고 조하다. 그러면 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움츠리기 시작하는 계절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한다. 춘하절에 물들었던 녹색이 추절이 되면 빠지기 시작한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색이 바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춘절에 녹색으로 물들였다가 가을에 색이 바래죠.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풍이 든 것이 아니고 물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헤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기운이에요. 나무와 열매가 떨어질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점차 한해지기 시작하죠. 점점 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워지기 시작한다. 점차 추워진다. 그리고 점차 조해진다. 그래서 이 조라는 기운은 가지를 벌리는 하절의 조가 아니고 난조한 기운이 아니고 열매와 나무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추절에는 이제 금의 계절이죠. 추절은 금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금은 왕해야죠. 자기 계절이니까 당연히 왕해야 되겠죠. 그러면 왕하려면 투간이 돼야 돼요. 금이 투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표했던 결과가 크게 나타난다. 큰 물건이 나타난다. 결과가 크다 적다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금이 투간되었느냐 투간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금이 투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투간이 되어야 결과가 크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고 결과가 설령 크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때요? 의미가 없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금이 왕한 계절이다. 왕하기 위해서는 투간이 되어야 된다. 투간이 되어야 결과가 크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수는 어떨까요? 가을의 수는 생왕하죠. 생을 받음으로 해서 왕하다라고 해서 생왕하다 그래요. 누구의 생을 받아요? 금의 생을 받죠. 그래서 금왕절에 수에 의해서 금의 가치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죠. 이 금이 쓸만한 물건이냐 쓰지 못할 물건이냐는 이 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이것이 유통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예요? 활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활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나 없나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수가 아니고 금을. 그래서 금생수로 수가 왕해지면은 활용도가 높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생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물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활용도가 나오지 않아요. 마치 봄에 목생화가 되면은 활용도가 있는 목인 것처럼 추절에는 금이 금생수를 해야 활용도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절의 목은 어떨까요? 추절의 목은 왕한 금의 상극을 받으니까 금극목에 의해서 약하게 되죠. 약하다. 금극목에 의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목이 금보다가 더 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금보다가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열리지 않겠죠. 결실이 열려도 작게 열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추절은
목이 금보다가 약해져서 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금극목의 용어를 뭐라고 하죠? 벽갑이라고 하죠. 벽갑. 벽갑한다. 금극목한다 이 뜻이에요. 벽갑한다. 쪼갠다 이런 뜻이죠. 나무를. 그래서 추수를 하려면은 목이 금극목으로 약해져야 된다. 이 말은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전의 것은 끝나고 그러니까 모기의 시절은 끝나고 이전의 것은 끝나고 결실을 거두는 가치로 넘어가는 교체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은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쁜 게 아니고요.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보다는 이 시절에는 결실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용성 위주의 시기가 온 거예요. 목은 추절에 결과를 내기 위한 거지 자기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이 추절에 자기가 크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는 쇠약하죠. 화는 쇠약하다. 화는 금을 만드느라고 쇠해지죠. 금을 화급금 하느라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수에 의해서 수국화를 당하죠. 그래서 약해져요. 금을 다스리느라고 쇠해지고 수국화를 맞음으로 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절에는 화가 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느라 약해지는 거예요. 가치를 얼마만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물건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화가 세해진 것은 금을 다스려서 가치를 높게 만드느라고 세해진 것이죠. 그런데 금이 너무 왕하거나 혹은 금이 너무 약하면 화가 가치를 만들 수가 없겠죠. 화가 너무 약해도 금의 가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죠? 추절에 금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화가 약함으로 해서 금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화가 너무 왕해도 금을 심하게 상극하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와 금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 그리고 활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가 금에 의해서 반드시 세해져야 가격을 비싸게 매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해서는 왜 약해지느냐? 수가 화를 수국화해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추절에 수국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공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추절이니까 이제 생산이 끝났으니까 유통을 하려는 뜻이에요. 수가 화를 상극한다가 아니고 수가 화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 화를 제하지 못하면 유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하게 돼요. 수가 화를 제하지 못한다. 그 말은 목생, 금생수, 수국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금생수를 받지 않은 수가 화를 상극하는 것은 상극하는 거지 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다스리느라고 쇠해져야 되고요. 수의 금생수를 받은 수에 의해서 약해져야 가치가 있고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지. 만약에 금생수를 받지 못한 수에게 상극을 받은 화는 금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해야 돼요. 불량품이 나오게 되고요. 크레임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수국화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절이니까 금왕절이죠. 그러니까 금은 반드시 금생수로 활용도를 금의 활용도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 활용도가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가치가 없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에 의해서. 그래서 화극금이 되어야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화극금을 받지 않는 상품은 내가 만든 상품도 아닐 뿐더러 가치가 남들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사주에는 금생수만 한다. 그러면 가치가 나오지 않는 물건을 박리담의식으로 유통하는 것과 같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가을 강의에서, 가을 정기 강의에서 더 깊게 공부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빠진 것은 토가 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에 의해서 쇠해지죠. 쇠하다라고 해요. 쇠하다. 토는 금을 생해줘야죠. 금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가치를 빼내다 보니까, 금의 가치를 높여주다가 보니까 토생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금이라고 하는 그 결실이 생기니까 당연히 쇠해져야죠. 당연히 토가 금을 생해서 쇠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토가 쇠하지 않고 토가 왕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금이라고 해요. 매금이 되면 유통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토는 이때는 이제 쇠한 계절이다. 쇠하다. 금을 생해주기 위해서 쇠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하게 되면, 토가 왕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매금이 된다. 토가 왕하면 매금이 된다. 토가 금을 생해줘야 금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가 왕해진다는 건 토가 높다는 뜻이죠. 매금이 되거나 묻을 매자, 이게 묻을 매자, 매광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매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유통을 시킬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동업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가 필요한 거예요. 약이 되겠죠. 그래서 토는 이때 마땅히 쇠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추절의 추절은 금의 계절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금은 수가 병들거나 화가 병들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추절의 금은 금생수로 유통이 되어야 되고요.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화로서 가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화급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화가 잘못되었을 때 금의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유통도 시키지 못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금이 투관이 되지 않아서 약하거나 금이 너무 왕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또한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화급금으로 가치를 만들다가 재련을 하다가 화가 지쳐버려요. 그러면 남들이 3년이면 마칠 것을 30년 동안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이 너무 많으면 수로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이라고 하는 물건이 많은데 수가 조금 있다. 그러면 이 금은 재고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추절의 금은 수로 유통을 하고 화로 가치를 만드는 것인데, 수나 화가 취약하면 그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이 너무 미약하면은, 추절에 금이 미약하다는 것은 투관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금이 약하다, 미약하다. 그러고 이제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유통할 곳은 많은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금이 너무 왕하고 수가 약하면, 물건은 많은데 유통이 안 되니까 재고가 나죠. 금이 너무 왕한데 화가 약하면 가치를 만들지 못해. 지금까지 해온 일은 많은데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서 계속 만원짜리 물건밖에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이 약하고 화가 너무 왕하면 가치를 만들려다가 화다 금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과거 노력이 모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이, 금은 화로 가치를 만들고 수로 자기 물건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화라고 하는 것이 곧 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수라는 것이 금의 활용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